SBS 뉴스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사과 소식을 전하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해시태그가 눈에 띕니다. 의혹, 대통령과 함께 살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글에 사건의 자극성을 극대화하는 단어가 포함된 겁니다. 누리꾼들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SBS 뉴스 측은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자동 생성 해시태그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됐다고 해명하며 관리에 더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사과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로 이뤄졌습니다. 2021년 대선 때가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이때 이제 거의 이재명 당시 후보가 상대 후보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후보를 이제 따라잡는 그 분위기를 탔는데, 상승세를 탔는데,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를 했고요. 요거 관련해서 최근에 법원에서 대법원에서죠.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을 지었고,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진솔한 한마디의 사과를 듣고 싶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추후 보도로 요청하면서요. 요거 관련해서 두 분 의견 어떠신지.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일단은 대단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뭐 대선 과정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이전에 대선을 치르기 이전에 뭐 경기도지사일 때나 성남시장일 때부터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휩싸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중에 하나가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최종 유죄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짜뉴스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달렸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단적인 예시가 하나 나온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제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휘둘리지 않고 제발 일 잘하는 대통령 좀 가만히 내두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어쨌든 지금 이 가짜뉴스라는 것이 단순히 일반 유권자들 내지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도 굉장히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과거에 있었던 가짜뉴스가 퍼지는 속도와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속도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SNS가 너무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보의 공유 속도가 국경을 막론하고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는 시대에 이런 가짜뉴스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상대로 퍼뜨린다는 것은 국가적인 망신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발 이런 일은 좀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심심한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어제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공식 입장을 냈고, 이 관련해서 이제 사실을 방송한 바 있는데, 미안하다, 사과드린다, 이런 내용으로 입장을 냈고요. SBS도 관련해서 사과드린다,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8년 만이고요. 당시 방송은 거의 1시간급이었다면 이렇게 글 하나 내고 끝내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보겠습니까? 예. 그 사과문도 시작에 알려드립니다였어요. 사과드립니다가 아니고 나중에 가서 사과드립니다 내용이 나오지 시작은 알려드립니다라고. 아, 그랬군요. 네, 그거 예. 보면서 이거는 뭐지? 반성문이나 사과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약간 마지막에 사과하는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물론 글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라는 거를 온전히 오롯이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8년 만에 사과를 하는데도 이 정도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이, 글쎄요, 언론은 본인들은 권력 감시, 권력 견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언론에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죠. 근데 막중한 책임감에는 반드시 그 뒤에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의 제기를 했던 것,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경우, 아닐 경우 그거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를 하고 그래야 그 언론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건데 예. 그걸 안 했잖아요. 예. 사과 요구를 할 때까지 안 했고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보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마지못해 사과하는 느낌. 그때서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언론에서의 기능을 할 수는 있는데 이미 선거엔 반영이 됐어요. 2022년 대선엔 반영이 됐고 그 당시
7% 조금 넘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됐고 이 보도 때문에 뒤집혔다 아니다는 뭐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쏟아졌던 수많은 기사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는 것,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밝혀졌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네거티브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은 사실 기원전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거 같은 아테네 시대의 선거를 할 때도 네거티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된 전략입니다. 왜 네. 수천 년 동안 되느냐? 그게 가장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전략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처벌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 1시간 동안 방송하고 그 파급 효과는 알 수 없을 만큼 사실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다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거 딸랑 이렇게 한 줄 뭐 1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사실 이 방송이 갖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한데 사실 지면 언론들도 뉴스들도 이게 지면 신문들도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정정 보도할 때 사실 동일 분량 동일 지면 이거 지금 원래 추진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거든요. 예. 뭔가 막 의혹이라고 하고 일면에 잔뜩 내놓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정정 보도할 때는 막 안 보이는 데다가 작게 내놓고 구석에 아주 뭐 미안 조그맣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 만큼의 파급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그럼에도 그것도 통과 안 돼요. 예. 지면도 통과 안 되는데 더 큰 언론에 대해서는 이건 또 얼마나 더 싸워야 되는 건가.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 동일 분량 뭐 동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게 지금 아직 차근차근 가고 있는 단계니까 그렇게까지 말씀 못 하시고 그냥 진솔한 한마디 듣고 싶다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과였어요. 아니, 이 SBS 사과문에 처음에 지금 지웠대요. 근데 처음에 해시태그를 해시태그로. 붙였는데 의혹 대통령 이재명 살인 변호인 이렇게만 붙였어요. 이건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해시태그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이 단어를 검색했을 때 사실 연관 검색어처럼 이제 그 게시물이 뜨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살인, 아, 뭐 이것도 진짜 변호인 이런 거 썼을 때 이 사건들이 계속 떠 있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렇다는 거는 이 아무리 국민들이 이게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해도 연상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렇다는 거는 물론 일부러 그랬지 않았을 거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서도 여기에 나왔던 이 해명 내지는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들이 일부러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예.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 어떤 기사, 저에 대한 기사로 인해서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출석은 하진 않았지만 저와 대학생위원회 관련된 기사였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에서 대단히 억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기사였는데 기사 맨 밑에 그러니까 맨 밑에 스크롤을 다 내려야만 볼 수 있는 곳에 정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사는 제목을 많이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만 근데 기사를 다 내렸을 때 맨 밑에 조그맣게 그거를 해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놀리는 건가? 진짜 이걸로 해소가 된다고 느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단순히 언론이 가지고 있는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현행법이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언론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언론 개혁을 통한 이런 억울한 잘못된 보도들이 있었을 때는 예. 이에 대한 뭐 언론사를 그걸로 공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언론이 실수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고쳐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의 입법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 보도는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뭐 사과문 하나 올리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아마 본인들은 이번에 우리가 뭐 사과보다나 이런 것들을 뭐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게 쏟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버티려고 그건 하는 것 진짜 같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언론이 보통 우리가 3부요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입법, 행정, 사법이 근데 사실 4부로 봐야 된다, 권력은. 그래서 하나의 네 언론까지? 번째는 언론을 봐야 된다. 언론이 갖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언론에서 맨날 뭐라고 합니까? 정치권 향해서 책임감 좀 가져라, 책임 정치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책임 언론은 안 합니까? 언론도 책임감을 갖고 뭔가 보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언론이 이 대한 언론, 뭐 유튜브로 이렇게 SNS나 이런 데 좀 확장이 되면서 점점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레거시 미디어들은 더 본인들이 대한 언론과의 차별성을 추구하려면 본인들의 책임감을 더 높게 가지면 국민들이 알아서 유튜브 언론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레거시 미디어들 갖고 있는 책임감 이런 게 크구나라고 느낄 텐데 예. 오히려 본인들이 더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언론사가 대처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될 경우 사실 레거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장점 신뢰가 높고 더 많은 국민들이 또 쉽게 그러니까 특히나 어르신들이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런 메리트들을 예. 이들이 과연 누릴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개혁이라는 거는 너무 조심스러운 게 그렇다고 입법 권력과 이 정치 권력이 이 언론에 대해서 막 규제하고 하는 거 전 너무 또 많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정치권이 이걸 규제 안 하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 자정적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보여줘야죠. 예, 예.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국민들은 또 대다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언론이 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전국 언론노동조합 SBS 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사과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자 권력 감시는 테러가 아니다.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이걸 언론 길들이기라고 프레임을 또 씌우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도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테러 수준의 무언가를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대선 결과가 대단히 뒤바뀌었고 어찌 보면은 뭐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 대선 결과가 정해졌다라고 보는 건 억측일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어쨌든 이 사안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대선 결과가 나왔고 윤석열 정부라는 괴물 같은 정권이 탄생했고 이재명 대통령 개인으로만 봐도 사실 금전적 손해 뭐 아니면 명예상 손해 이런 것들이 예. 얼마나입니까? 아니, 이거는 국가적 손해까지 그렇죠. 갔죠. 국가적 손해까지 그때 가는 당선된 거죠. 그 사람이, 그쵸? 네.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권력 감시는 테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건 권력의 감시가 아니라 테러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걸 테러처럼 보는 겁니다. 예. 적어도 현행법이 말씀을 드렸던 대로 모든 언론사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어쨌든 잘못한 언론사가 있다면 그런 일로 인해서 피해본 정치인이든 뭐 유명인이든 아니면 민간인이든 누가 있다면 적어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완벽은 아니더라도 최대한의 회복을 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하는 거 아니면 그런 법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 완벽하게 해명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언론사가 책임을 인정하게끔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전 이에 대해서 정말 궁금증이 너무 크고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확인 없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마음껏 해내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언론 개혁을 통해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레거시 언론의 일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유튜브 상에 시사 언론을 표방하는 시사 방송들에서 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약간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국내로 돌아와야죠. 그 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여기도 알이군요. 네. 그 알이군요. 더 알이군요. 네. 조폭으로부터 돈을 수십억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말짱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투표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반성하는 언론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된 내용인데 지난 2022년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이 되지 않을 때에도 제가 맞습니다. 손대희 대변인으로 있을 때 매우 힘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과거 성남 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그때 이제 좀 주장을 했던 건데 국제 마피아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가 당선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관련돼서 영상,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매우 잘 편집을 해서 이것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돼서 대통령이 담당 PD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관련 기사 그런 X에 이제 그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다시 그런 것이 있는가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결론은 그렇게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에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주장했던 장영하 유죄 확정받았잖아. 그러니까 18년도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얼마나 억울해하셨으면 X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최소한 사과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추후 보도가 되면 어떻게 보도할 것이냐. 이런 관련된 내용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면 SBS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굉장히 신뢰를 많이 받는 방송에서 장영하라는 자가 완전 조작 날조해서 가져온 것을 그 온 동네의 성남을 몇 개월 동안 취재진이 붙어서 이 추적을 했는데 티끌만한 흔적도 없었는데 결국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SBS가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으면 아니다. 우리는 이재명이 그때 돈 받았다고 지금도 주장한다라고 하거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공식적인 사과 방송을 해야죠. 사과 방송을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적절한 분량에 너무나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제가 잘 알아요. 예, 예. 그 조폭 박철민이도 제가 그 접견까지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4년 전 그 2022년 3월 9일 대선 전, 그러니까 2021년 10월 달 국감 때 그때 이제 이 일은 그 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한데 그 국감 그때 이제 어떤 엄청난 또 웃기는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국민의힘 그 김용판 의원이 네, 서울경찰청장 출신이죠. 맞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이제 또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 이 장형하 변호사로부터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이미 깜빵에 있었던 박철민 씨 조폭인데 그 성남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입니다. 그 이제 장영하 변호사가 그 조폭 박철민으로부터 제보받은 것을 믿고 그걸 김용판 의원한테 줬고 김용판 의원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국정감사에서 그 사진을 그냥 공개를 했어요. 그 사진이 돈다발인데 그게 이 조폭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준 돈 20억 중에 일부다 해서 5만 원짜리 돈다발을 공개를 했는데 한 2-3시간 후에 즉각적으로 그게 반박이 돼가지고 이 조폭이 그 이전에 다른 데서 본인이 뭐 렌트카 사업하면서 벌은 돈이다 하면서 자랑으로 올렸던 사진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이라는 게 밝혀져서 그게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죠. 국민의힘 서울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의원이 그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국민적인 그 관심을 갖게 됐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그때 폭망하는 계기가 됐죠. 자, 그 김용판이 지금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이제 지난 22대 때는 들어가지 못했고 혹시 지금 우리 제작진 급하지만 그 사진은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김용판 그리고 돈다발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판 돈다발인데 그게 이제 실제로 다른 데 찍은 사진을 이게 이재명이 받은 돈이다라고 했으면 0.73%의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했다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이게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엄청나게 표에 영향을 미쳤겠죠. 뭐 최소한 뭐 100만 표 이상은 변동이 있었을 거고 0.73% 23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선대위 대변인으로 있었을 때 몇 시간 만에 이게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의 카톡방이라든지 그 메신저방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장난질은 아주 매우 제대로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도 태극기 부대에 나가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이 이후에 밝혀진 사실은 모르고요. 그 전에 허위 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 마냥 제 얼굴을 알아보시는 어떤 분은 저한테 공격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너 이재명 대변인이라는 너 그 XX지 이랬다면서 하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는 경험 제가 직접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거를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악용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 사진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송영길 의원이 이거는 기획되었다, 선거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때로 나서 가지고 쭉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SBS를 비롯한 그 따르기 언론, 그냥 받아 쓰는 언론은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사과해야 한다라는 게 대통령의 요청이었고 그보다 더 심하게 혹시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물어야 한다. 자, 이 말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가 김삼중. 네, 그렇죠. 그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탤런트거든요. 네. 그럼 이분은 진행자이기 때문에 작가가 써주는 대본만 읽었다라고 공적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책임을 면탈할 수 있는데 아니면 최소한 이분이라도 지금 나와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당시 나는 진행자였지만 이런
것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방송을 믿는 것은 SBS를 믿습니까? 아니면 그 진행자의 그 묵직한 목소리, 네, 네. 진실을 담은 듯한 매우 진중한 그런 분위기를 사실 믿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일말의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이제 이런 명예훼손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이 뭐 김삼중 그 이제 그분 진행자 그다음에 제작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제작진은 100%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책임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김삼중 그 진행자 그분이 이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이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법적 이 권한 및 의무가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운다라는 건데 뭐 그 프로 제작함에 있어서 김상중 진행자가 어느 정도 제작에 관여하는 뭐 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뭐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배우는 네. 어쨌든 써준 대로 대본대로가 읽는다 하면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그러니까 겁니다.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이 물론 정도 됐으면 그렇죠. 그 물론 방송에 그렇죠. 나가서 알고 보니까 허위를 내가 알렸다라고 물론 그렇죠. 하는 것은 네. 도의적으로 본인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워낙에 유명한 공적 인물이니까 이제 우리가 또 대법원 판례에 공적 인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우리 보통 뭐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이런 경우에 정중하게 진짜 사과 표시를 하는 것처럼 그분도 워낙 정치인 이상의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런 의사표시 하는 게 본인 또 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때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시청률이 그런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았습니다. 네, 이게 또 워낙에 네.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높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자체가 유명하기도 하고 시청률 높았었는데 그 덕은 김상중 배우죠. 그분의 연기가 여기에 또 한몫을 크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그렇죠.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도 에세이 언급을 했습니다.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의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가 첫 리드 문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과, 그러니까 김상중 씨를 향한 반성과 사과가 아니고 그때 이거를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 측의 반성과 사과,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팀에 대한 그 방송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저도 과욕이겠지만 이제 와서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진솔한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마음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뭐, 네, 사과하세요. 이걸로 끝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SBS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는 다른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 당시 이 보도를 했던 사람들이 정정이 되든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BS는 아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무서워서라도 하겠죠. 해야만 되고.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더 무섭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그래도 진솔한 사과 정도는 하라는 대통령의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내가 법적 책임은 묻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라도 해야 앞으로는 누군가 공작과 기획을 할 경우에 제대로 확인이라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대통령의 요청 언론인 여러분 받아주시죠.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늘 그 기사에 그 대통령께서 그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다. 맞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가슴에 탁 이렇게 왔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네. 사건을 너무 잘 알고 그 조폭도 제가 접견도 했고 그때 제가 이 조폭은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직접 만나봤을 때도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국민의힘 지금 그 강원도 도지사 하는 김진태 예. 무조건 그걸 가지고 또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었는데 조폭 얘기를 어떻게 믿냐 내가 직접 접견해서 들어보니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여간 그때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좀 이제 너무나 소박하게 말씀하셔서 그게 좀 되게 감동적이었고 오늘 근데 이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장영하 변호사가 있고 이제 실제 그 거짓말 소스를 제공한 거는 조폭 박철민이단 말이에요. 근데 형량이 어떻게 됐느냐? 박철민이는 이거에 대해서 징역 2년 실형이 이제 확정됐어요.
그런데 장영하 변호사도 못지않게 나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거니까. 근데 장영하 변호사는 1년 6개월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 법원도 굉장히, 특히 또 이 법원에서는 이 바로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 또 이 시대가 열렸으니까 처음에 장영하를 무죄 때렸어요. 조폭의 말을 믿었고 위법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이게 재정 신청해갖고 다시 아마 기소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형량이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집행유예 났다는 것도 이거 잘못된 것인데 엄청나게 봐준 거죠. 그런데 지금 장영하는 자기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내겠다고 이제 또 뭐 그러고 있죠. 이거 말고도 마타도의 피해로 보면 더 큰 것도 있죠. 2024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지 않습니까? 딱 열흘 전이었습니다. KBS에서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혜경 여사가 도지사의 배우자로서 법카 썼는데 그 7만 8천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KBS가 열흘 동안 매일 기사를 날려보냅니다. 그때 김의철 사장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들도 폭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왜 열흘 전에 KBS가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 그런데 김의철 사장은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전혀 기사거리도 안 되는 거를 열흘 전부터 대대적으로 KBS가 보도를 하면서 자, 조폭한테 수십억을 받았다. 김혜경 여사도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썼다. 네. 이러면서 맹폭을 먹었잖아요. 아. 공영방송 KBS가 그렇게 했죠.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 통해서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했죠. 이게 기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정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부가 완전히 파렴치하다. 그렇게 악마화를 컨셉을 잡은 거네요. 기획자가 있었을 수 있다. 예. 대통령은 당시에 문재인이었다. 김어철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KBS 사장이다.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 정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 드린 건 갑자기 부하가 확 끌어오르는 게 결국에는 누군가 조작 날조를 하는 주범이 있었겠죠. 검찰 라인이든 네네. 아니면 정무 라인이든 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무 라인은 국힘 쪽의 정무 라인이든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눌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진실들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묻혀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이게 조폭에서 뭐 연루설 그 관련돼서요. 대통령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안하다 진솔 한마디가 듣고 싶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이 특정 프로그램 지목해서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의 압박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진솔하게 사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근데 국민의힘 지금 이제 와서 이런 논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은 제정신인가? 정말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하면서요. 지방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몰락하는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런 수준보다 더한 인간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목소리를 듣고 충격은 받지 마십시오. 이야, 바로 전한길인데요. 듣고 일단 욕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들려주십시오. 이재명이 뭐 싱가포르에 얼마 전에 방문하러 갔는 게 아마도 뭐 비자금을 뭐 옮기고 이런 하고 왔는 거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근거는 뭐냐?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꿈에서 들은 이야기다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최수영 공작가는 가브리엘 천사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다 해서 저도 좀 황당하다 하면서도 저는 그리고 따라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최수영 공작관의 입장은 전한길 뉴스의 입장과는 다르다. 개인 입장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밝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일단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냥 돌을 던져서 때려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법의 짱돌을 맞아야 되겠죠. 그 지금 소환 조사 받고 꿈에 있죠. 나온 이야기가 야,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사법적 잣대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좀 답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런데 비자금 규모가 엄청나요. 160조를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그 준 스텔스기인 KF-21
등의 첨단 그 무기의 기밀도 싱가포르를 통해서 중국으로 빼돌렸다. 스케일이 커요. 160조를 빼돌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그들이 하는 얘기를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을 받았다라고 지금 그 비자금 규모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전한길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전한길 씨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고 전한길 씨는 저 내용을 꿈에서 천사가 알려준 말이야. 전한길 나는 무관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법적으로 처음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허황된 꿈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할 때 그럼 그걸 열어준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그렇죠. 조치가 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좀 의문점이 들어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전한길이가 법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아까 말씀